안녕하세요. 세프 언니 한재원입니다. 오늘은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도대체 남편하고 또는 집 나간 아내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냐라는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같이 살 때 무슨 얘기 주고받았죠? 아무 일 없었을 때 그냥 나눈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특별히 할 얘기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봐도. 근데 하물며 싫다고 집 나갔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적반하장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거기다가 대화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대화가 불가능하거든요. 나간 시간차에 따라 대화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되죠. 아무래도 집을 나가자마자 대화를 할 때는 욕만 나오죠. 야, 네가 뭐 잘했다고 집을 나가 있고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도대체 네가 제정신이냐, 욕만 나와요. 진짜 이 얘기가, 이런 한 달간의 대화가 100% 쓸모없는 얘기예요. 이게 욕을 해서 내 속이 풀리냐? 그럼 해도 돼요. 내가 편해지니까. 근데 나도 안 편해. 얘기하면서. 욕하는 입이 뭘 그렇게 편안하겠어요. 남한테 욕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하는 얘기들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집에 남겨진 상대 배우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죠. 너무 화가 나니까. 하지만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애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집 나간 유채기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화병이 생겨요. 그죠? 화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퍼붓다 보면 사이가 멀어져요. 어쨌거나 그 기간은 거칠 수밖에 없다고 칠 때, 속이 시원해지고 화병이라도 좀 풀려서 그런 상태가 되면 괜찮은데, 그것도 되지 않아요. 더 화만 나고 싸움만 되고 막 이럴 때는 화병만 더해져요. 친구 만나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쪽이 훨씬 난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래도 여자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곳이라도 많은데 남자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한테 얘기 못해요. 여자들은 그래도 맞아, 이제 너 같은 여자가 어딨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남자들은 왠지 네가 못나서 네 마누라 바람핀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데 없는 남자분들이 더 속으로 골마가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막 얘기를 털어놓고 위로도 받고 공감도 받으면서 좀 조금은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되기도 하는데, 남자분들이 그게 어렵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망의 대화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킨다면, 지키기로 했다면, 남편이 집 나가 있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원망의 이야기나 욕이나 아니면 네가 그 여자가 그렇게 좋니 싫으니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꼭 필요한 얘기 외에는 되도록이면 적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나도 마음이 좀 가라앉고, 남편이 그 여자랑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살고 있던 살고 있지 않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대화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윤택해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내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는 어떤 이야기도 좋고,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 상을 타갖고 왔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집에서 뭐 엄마를 잘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혼자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이제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사랑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잘 표현해서 집 나간 유채기들한테 전해주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댁하고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너무 오버해서 잘하면, 옛날부터 더 잘하면 집 나간 유채기들은 지가 나랑 헤어지기 싫으니까 내 부모한테 잘하지, 예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가,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자뻑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옛날에 너무 잘했다면 옛날처럼은 하지 말되 기본을 지키고, 옛날에 정말 못했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는, 잘하고 못하고 기준은 누가 정하냐 이럴 텐데,
그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상 아니면 남편이 그동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는지 또는 나는 안 하지만 뭐가 불편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 때만 가는 시댁이었다. 근데 남편이 그게 불만이었다면 명절과 명절 사이 중간에 한번 다녀오든지 아니면 가서 도저히 남편이 미워서 얼굴을 볼 자신은 없다 그러면 용돈 정도 붙여주는 정도까지는 꼭 하고 지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야 남편이 아내한테 고마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꼭 아내한테 들을 필요는 없겠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얘기하겠죠. 그런 정도는 하시는 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또는 남편이 정신 차리거나 아내가 정신 차리는 데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편이 우리 친정에 나 모르는 새에 뭐 갈비 세트를 보냈든지 우리 친정 엄마 아빠가 아픈데 전화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같이 살 때 뭔가 고맙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마음이 들게 해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속이 막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 사람하고 뭔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말로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말로 하지 말고 그런 대화는 카톡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말도 이제 욕을 섞지 마시고 지금 나는 이러이러한 심정이 들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하는 거지.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나쁜 새끼야 이런 얘기는 어떤 답도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사이만 더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남편을 바람난 남편, 집 나간 남편을 만나드립니다 라는 코너를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운영할 생각인데 방송을 할 생각인데 이제 그분들이 통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남편이 잠깐씩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아요 그러는데 잘 가라고 하시면 돼요. 조심해서 가. 운전 조심해. 이 정도까지만. 너무 애처롭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정도의 대화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남편이 돌아오길 원하는 거라면. 그리고 혹시나 아이를 키우는 유체기가 아닌 상대 배우자분들도 살 생각이 없다. 근데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내 아이들을 만나고는 싶어 하는데 나는 살 생각이 없다면 나도 살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화가 나니까 못되게 대한다? 신경질을 내고 짜증내고 애들을 안 보여준다? 이거는 이혼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 유체기들이 와서 애를 보던 아니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던 그게 그냥 뭐 화가 나지도 뭐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애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서 괜찮네 뭐 이런 정도의 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건데 화가 나고 믿고 죽여버리고 싶고 애들 안 보여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은 이혼을 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는 이혼하시면 안 되거든요. 정말 감정이 잠잠해질 때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화가 난 상태에서 이혼을 하잖아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걸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 나간 남편과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괴롭죠. 괴롭지만 그래도 가정 복원에 어떤 뜻이 있고 희망을 느끼기 위해서는 비난을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뺀 어떤 대화든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공통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아이들 얘기라든지 어떤 대화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대화든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잘못됐던 어떤 사건, 사고 지나온 우리가 싸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또는 그 여자 소식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궁금해하지 않는 것 그런 궁금해하는 말이나 대화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게 되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원하시던 간에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틀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분들을 만나봤을 때 이분들이 가정에 대한 미련이 있다 없다 정도는 제가 알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대체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정도의 어떤 그 가드라인, 평균적인 시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 100% 진실이다, 100% 다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가정에 대한 끈을 놓고 있지 않은 어떤 모습들을 남겨진 배우자분들이 분명히 느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믿으세요.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6개월 있다가 정확하게 이혼을 하고 싶은 심정이 들 수도 있다면, 그거는 6개월 뒤에 가서 결정을 할 일이라면, 그동안에는 6개월 안에는 이혼을 안 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안 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으시고 안 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해 가시는 거지, 제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혼을 해버릴까? 제가 좀 잘해주면 그래, 이혼을 하지 말자. 제가 좀 변하는 것 같으면 또 이혼을 할까? 이 시간 속에서 사람이 이제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혼을 결정하게 될지 모른다면 그 결정이 될 때까지는 이혼을 안 하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혼을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쭉 지내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혼이 나한테 훨씬 좋은 선택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때는 이혼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긍정의 언어 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정도의 대화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길게 하지 마세요. 대화를 길게 하면요, 자꾸 그 옛날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긴 대화는 하지 말고 용건만 간단히. 긴 통화가 절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서로한테.